한국 시장도 이제는 큰 장이 온 건데 보통 큰 장이 온 게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장이 온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한국장에서 투자 잘하시면은 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에 관심을 줘야 돼. 추세가 시고가 나면 가만히 있어라. 고점 칠 때는 내가 알려줄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에 다 미쳤더라고. 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님을 모시고 주시장에 대해서 또는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 정부 임기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일단 코스피 증시가 왜 이렇게 강한지랑 코스닥도 지수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 지수 상승이 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부진한 것 같은데 왜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못 가는 건지. 그러니까 이번에 상법 개정에 가장 문제가 거래소에 가진 자들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평가돼 있고 자산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그런 회사가 수혜니까 그게 거래소에 많이 있잖아요. 아, 이제 저평가된 주식이 지주회사, 더 많다. 지주회사 그죠? 네네네. 가치가 있는데 주주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게 우물 파고 거기다가 현금을 많이 묻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법 개정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M&A 당하니까 네네네. 지금까지의 상법이 대주주 편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소액 주주에게도 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 하는 게 상법 개정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마 몰려올 거고요.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1480원까지 환율 올라갔다가 네. 환율이 지금 1300원 내려왔잖아요. 결국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니까 우리 달러 바꿔서 수익 내고 또 우리 주식 사서 수익 내고 그러니까 원래 외국계 자금들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국장을 들어 올리는 세력도 월스트리트고 결국 우리 장이 앞으로 많이 가는 것도 월가의 돈이다.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한번 들어 올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코로나 때도 짧은 랠리도 네네. 200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랠리가 있었으니까 1년 3개월 그죠? 네. 이번 랠리는 몇 년짜리가 되지 않나. 미국 나스닥 같은 거는 2008년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시장도 이제는 큰 장이 온 건데 보통 큰 장이 온 게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장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이 88년대 88 올림픽 때 네. 100에서 1000이 갔잖아요. 10배 가는 장이 왔었다고요. 네네네. 그런 랠리가 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랠리가 없었어요. 차트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종합지수인데요. 네. 종합지수 월봉으로 봐야 되겠네. 80년대 10배 간 장이 80년대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장이 그런 큰 랠리가 없었잖아요. 개별 종목으로 네네. 갔지. 삼성전자 혼자만 간 거지 사실은. 그죠? 네네.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는 이제 쉬면서 이제 종목들이 가는 장이 온 거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 트로이카 장이거든요. 신트로이카 장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때 가던 이제 트로이카에 들어갔던 뭐 건설, 네. 그 다음에 금융, 네네. 보험, 증권, 은행 이것들이 좀 같이 가고 있으면 신트로이카에는 이번에 거기에 방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또는 원전 이런 것들이 끼어 들어가면서 신트로이카 장이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이 갈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그 투자하시는 우리 사람들이 뭐 외국 기관이나 우리나라 연기금까지도 전부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모든 사람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지독한 소리냐면 한국에 남아있는 한국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다 바보다 이 소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갔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사줄 사람들이 미국 마지막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장이 이 가치만 남아있고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폭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선도 세력들은 어때요? 그 외로운 곳으로 가잖아요. 미국의 월가의 그 큰 손들은 외로운 곳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뭐 장 조정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거 없이 장이 크게 조정할 때마다 주도주들을 매수해야 되는데 주도주가 뭐냐? 그 대표님 근데 환율이 만약에 1,300원 지금 중후반대 유지해서 외국인 사기가 좋은 환경인데 환율이 뭐 급등이 나온다거나
환율이 뭐 예를 들어 1,400원 중후반으로 회복되면 외국인 매수세가 좀 급격히 줄어든다고 보세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옛날 환율 차트를 보면은 네. 결국 큰 장이 한번 시작되면 환율과의 가치가요. 환율이 가치가 상승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네네. 가치가 상승하면서 같이 가죠, 지수가. 지수가 같이 가는 거니까 결국 달러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 사잖아요. 네, 그쵸. 그럼 달러가 귀해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와서 좋은 우량주 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논리죠. 그래서 모두가 비관했다는 거죠. 한국 시장에 대해서 모두가 그 가치가 저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시장이라는 건 언제나 패션이야. 사람들의 마음이지. 그죠? 가치가 있음에도 모두가 부인하니까 주가가 못 가고 땅에 떨어졌었는데 뭐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장에서 투자 잘 하시면은 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제2의 2차 전지 같은 게 막 나올 겁니다. 이미 나왔어요. 2차 전지 후속. 현대건설 한번 보세요. 네네네. 아니 저 미래세 증권 같은 거 보세요. 2차 전지가 부러워요? 2차 전지도 그렇게 갔잖아요. 네네. 한번 써먹으면 오래 쉬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도 갈 때 보면은 네. 이게 한번 출발하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가잖아요. 이거 에코프로 한번 보고 가야 돼. 에코프로가 회사가 나빠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써먹어서 못 가는 거야. 이게 보면은 네. 바닥이 2009년이거든요. 15년, 아, 13, 14년 네.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래 올라가면 네. 쉬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게 여기 보통 한 7, 8년, 10년 걸리거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쉬는 시간이라 지금.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막 시작하는 현대건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보일걸. 이 에코프로 차트가 주도주잖아요. 네네. 이거 시장이 주도주였어요. 근데 지금 막 올라가는 현대건설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새 주도주예요. 미래에셋 같은 거 이런 게 새 주도주예요. 이거 지금 월봉. 월봉으로 봐야지. 미래에셋 주도주를 미래에셋 정고점을 다 넘기게 생겼잖아요. 네네네. 아직 멀었어요. 네네. 자 이것도 보면 여기 80년대 주도주였어요. 얘가. 80년대 이게 잘 보세요. 주도주는 이렇게 서서 간다고 서서. 조정이 없어 조정이. 그러네. 네. 그죠?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조정 있어요, 없어요? 조정이 없어요, 없네. 없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근데 그 지독하게 시세를 나오니까 얼마나 오래 쉬었어요. 이게 바닥 오는데 또 10년 걸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란 말이야. 시세가 지독하게 나온다. 무식한 시세를 냈다. 그럼 오래 조정하면 받는다. 그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그거를 어떻게 해요? 비켜서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미래에셋이나 현대건설 같은 게 80년대 주도주였던 미래에셋 증권이 대우증권에 네네네. 이게 주도주였어요 옛날에. 이게 새로 오는 거야 지금 이제. 그래서 30한 5년간 소외됐잖아. 그지? 88년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아니 그때 돈 팔고 소 팔고 와가지고 2차 전지에 물리듯이 이 증권주 많이 물렸었죠. 이거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거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돈 팔고 소 팔고 와가지고 막 명동에서 데모 일어나고 그때는 거래소가 명동에 있었거든. 네네네. 그래서 막 시골 사람들 와서 서울 와서 데모하고 막 그래갖고 정부에서 3조 특용이라는 네. 부양책도 쓰고 그랬는데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대를 크게 나지 않죠. 그죠?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조정을 잘한 거예요. 30년 넘게.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어때요? 모든 추세를 넘어서는 뒤 보니까 이 추세를 참 사선 돌파주라고 내가 만든 건데 네. 매물대를 쭈비쭈비 걸려 있다가 그 사선을 딱 돌파하니까 어때? 쫙 올라가죠. 네. 매물이 없는 거지. 저렇게 빠지면서 매물이 다 소화된 거야. 그래서 정말 현대건설, 미래에셋증권, 하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무서운 장이 왔다. 이게 2차 전지 후속이야 그게. 그 많이 올라가면 그것도 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거고 좋아하면 또 오래 조정받을 거니까 그게 시장은 보면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옛날에 OCI가 좋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았지만 시장이 지나가면 시장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네네. 큰 손들이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많이 가지고 있던데 보시면은 이것도 2019년부터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거 중간에 올라온 거지 에코프로에서 이제 그죠? 근데 지금은 추세가 이렇게 하향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추세가 꺾이면 오래 조정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시장은 주식 시장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네네. 시장은 뭐예요? 종이를 싸게 사서 주식을 싸게 사서 그림을 막 그리고 사람들 따라오면 파는 거죠. 증권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새로운 주도주가 새롭게 바닥에서 이 그림은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야지. 오늘같이 조정한다고, 아, 땡큐. 지수가 푹 나가네, 땡큐 해야 돼. 뭘로 사야 돼? 주도주로.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할 텐데, 이런 초입에서 사가지고 몇 년간 보유해. 예를 들어 2차전지도 아까 보면 몇 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바닥 출발할 때. 그게 추세 공부거든요. 추세 추정, 이게 모자 썼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대시세를 내먹고 나면 추세 추정으로 보면 추세가 꺾이면 나와야 되고, 추세가 상승을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에서 우리가 보듯이 주도주들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으로 오래 간다. 에코프로가 공부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를 보면서 지금 새로운 주도주는 뭘까? 그죠? 바닥을 다지면서 매집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 주식시장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더 주고 사서 더 받고 팔아라. 이 말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늘 즐거워. 즐거운 건 더 주고 산다. 보점 돌파하는 놈 사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50주 신고가를 사야죠. 박스 돌파하는 놈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행복한 거야. 근데 지금 박스를 깨고 내려가는 걸 사면서 자꾸 뭐 주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박스를 그림을 신고가를 내면서 세력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뇌시키죠? 근데 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세력이 돈을 들여가면서 그림을 그릴 때 세력과 동행하면서 세력의 돈을 뺏어먹는 거야. 신고가는.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지금 팔아도 에코프로는 남아. 이 바닥이 얼마예요? 바닥 보세요. 바닥이 이렇게 싸요. 이거 1,000원. 여기는 뭐 200원, 300원 됐네. 여기 1,000원이 700원이에요. 700원, 1,000원대 매집해서 지금 팔아도 뭐 이게 얼마요? 4만 원?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싸졌냐? 지금도 남잖아요. 그래도. 분할해서. 4,000원에 팔아도 남고. 그렇죠. 이게 분할 다 계산한 거니까. 그러면 1,000원대 매수한 거니까 4만 원에 팔아도 남고. 그 세력은 이제 올라갈 때 못 팔아. 떨어지면서 파는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올라갈 때는 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못 팔아. 계속 사람들에게 신고가 하면서 그림을 보고. 근데 개미들은 먹으면 어떻게 해요? 10% 먹었네, 20% 먹었네 다 팔잖아요. 그래서 시세의 원리를, 그리고 이 추세의 추세를 따라서 고점 쳤다고 하는 건, 고점을 부자 아빠가 잘 보잖아. 7월 23년 7월 26일 배터리는 좀 이제부터 조정받는다. 1월 20일경 삼성전자 고점이다. 카카오 21년 6월에 고점이다. 다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부자아빠 유튜브만 잘 보고 있으면은 고점은 다 가르쳐준다. 그게 추세가 꺾일 때니까 어떻게 얘들아 튀어야죠. 안 튀면 다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으면 아마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대표님 최근에 코스피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막 하루에 뭐 8천억씩 들어올 때도 있고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데 외국인 매수하는 산업이나 기업 중에 금융은 얘기해 주셨고 금융 빼고 좀 대표님 보기에 좀 좋아 보이는 업종이나 기업이 있으시다면. 요새 전기 관련주들이 좀 새롭게 치고 올라가더라고. 현대일렉트론이나 이번에 뭐 2달 동안 이렇게 매수한 거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산 게 현대일렉트론, 효성중공업, 한국전력 이런 거 많이 샀고 조선에서는 미포조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거 많이 샀고 은행에서는 KB금융, APR 이게 거래소인데 현대중공업 이게 조선이 많이 사죠. 그럼 보면 중공업을 많이 샀지. 이번 장의 특징은 중공업, 무거울 중. 옛날에 중공업은 쳐다도 안 봤잖아요. 여기 보면은 효성중공업, 한국전력 얼마나 무거워, 그지? 미포조선, 삼성중공업, 그 KB금융 누가 사요? 저거 안 사지, 그지? 현대중공업, 그다음 기아도 많이 샀네. 두산도 많이 샀고, 삼양식품, 현대건설 들어갔죠. 뭐. 주도주라니까 이게 이런 게.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근데 가만히 보면 조선이 많이 죠. 중공업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게 2달 동안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을 서치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에 관심을 줘야 돼. 제일 많이 산 건 하이닉스라고. 하이닉스도 가긴 가는 모양인데 좀 무거워. 시가총액 2위잖아요. 시가총액이 무거운 것들은 조금은 좀 무겁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포트폴리오에 하나 담으면 되겠죠. 그죠?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거 어떻게 보세요? 좋죠. 이제 그거 말고도 전력 관련주가 이제 원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장이죠. 그 주도주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랫단에는 이제 원래 또 새끼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지금 이제 참 좋아 보여요.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연구하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밑에 아랫단. 예를 들어서 조선하면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뭐 하나오션이 있지만 조선 기자재 더 잘 가잖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차트 한번 봐야 돼. 엔진 쪽이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이제 미포조선도 잘 가요. 미포도 잘 가고
삼성 중공업도 잘 가고 다 잘 가잖아요. 보면 이거 무섭다 이거 그죠? 무섭게 가죠. 오늘 또 뭐 50% 빠지니까 마이너스 나와도 다 종료돼 그러더니 확 드러내잖아. 이거 조선주가 세고 그다음에 한국 조선해양 이거 뭐 무섭잖아요. 그러네요. 예, 무서워 이거 뭐. 이게 보면 2023년 장이 박살 나고 있을 때도 올라갔다니까. 이게 잘 보세요. 바닥이 23년에 바닥 쳤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동안 이 장이 안 좋았잖아요. 예, 여기까지 안 좋았는데도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자, 이게 엄청 많이 갔어요. 그죠? 68,000원에서 지금 38만 원이니까 30만 원이 올라갔죠. 이거보다도 기자재에선 마린엔진, 현대 마린엔진, HD 현대 마린엔진이지. HD 현대 마린엔진도 바닥을 보면은 2000년 코로나 때 1250원. 이게 에코프로 닮았잖아요. 그러네요. 1000원대. 네.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이게 우상향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연구하지 말고 그냥 오래 보여야 추세 추종. 추세가 우상향하면 추세가 시고가 나면 가만히 있어라. 고점 칠 때는 내가 알려줄게. 그 조선주나 이런 것도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세 추종. 추세를 따라라. 가는 의심하시고 뭐 10% 먹고 팔고 20% 먹고 팔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신고가를 낸 세력들이 생각해. 신고가를 냈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돈을 가지고 그 사람 사업이야. 그 사람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산 다 해놓은 거야. 어디까지 땡기면 애들이 좋아하겠지. 뭐처럼 에코프로, BM처럼, 테슬라처럼. 그렇게 좋아하도록 이게 땡기는 거야. 땡기면 사람은 다 학습 효과에서 계속 보면서 좋은 얘기 들어가면서 쇠뇌돼요, 안 돼요? 결국 나중에 고점 잡는 건 다 쇠뇌야, 쇠뇌. 그게 주식 장사라고. 주식 시장은 주식이라는 주식 시장. 왜 시장이야? 종이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장터라고. 그 장터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 뭐 쓸데없는 연구 다 하지 마. 제일 중요한 거. 52 신고가, 추세가 우상향. 자, 추세가 우상향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아까 에코프로도 우상향 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고점 칠 때까지. 부자빠가 고점이다 얘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한 10년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 다 거기서 아마 뛰어내릴 겁니다. 그래서, 꼭, 조선주도 잘하지만 조선 부품.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주에서도 원자력 대장이 있지만 원자력 기자재가 또 있단 말이야. 설계도 하고 부품 시설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설치하고 뭐 그런 원자력 발전도 짓고 하는데 현대건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주는 이제 아무래도 조선하면 조선주가 주지만 주 기자재. 자동차 갈 때면 자동차 부품도 잘 가잖아요. 그죠? 그게 그 기자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포트폴리오에 조금 집어넣자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지금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 상승을 뭔가 꺾을 만한 어떤 리스크 요인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지정학 분쟁이 좀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란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지정학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금리 한번 6월 달이나 9월 달에 내릴 걸로 생각했는데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빅테크 실적이 막 부러진다든지 그런 어떤 리스크, 지수 상승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미국 증시가 이거 보면 신고가 못 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증시는 신고가 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맞아요. 그건 가장 강하게 한 세력이 누구냐? 미국 돈이야. 월가에서 건너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를 사서 우리나라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이 싸니까 장터에 돈이 오는 거잖아요. 다른 논리 생각하죠. 미국은 2008년부터 10년 넘게 상승해서 지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에 다 미쳤더라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봐. 테슬라 다 가지고 있어. 직장에서도 손 들어봐. 그럼 절반은 가지고 있어. 내가 설문조사 했더니 직장에서 절반은 테슬라 가지고 있고 모임에 나가도 절반은 테슬라 가지고 있고 언제부터 우리가 테슬라를 그렇게 샀어. 그러면 한국 투자가들이 전부 테슬라 사갖고 있으면 테슬라 가겠냐고. 개인 투자가들은 큰 소리입니까? 개인 투자가입니까? 개인 투자자. 개인이 좋아할 때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테슬라도 바닥에서부터 연구하셨어야죠. 그죠? 그러면 테슬라가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때 여러분이 추세를 탔어야 되고 위에서 이제 출렁출렁 할 때는 좋은 모습에 나와야죠. 그런데 미국장 전체가 보면 이제 가는 것도 있어. 근데 미국에서도 원전 관련주는 가더라고. 그런데 애플도 못 가고, 그지? 테슬라도 못 가고. 이럴 때는 또 차트를 봐야지. 미국 차트를, 그지? 넷플릭스도 잘 가. 마이크로소프트 잘 가. 그러면 잘 가는 것도 있는데 개인이 많이 안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이 많이 테슬라는 못 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점을 언제 넘었냐면 24년 12월에 넘었어요. 네네. 그리고 못 넘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주도주들은 어때요? 연초에 돼서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종합지수도 올라가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자, 미국의 지수 S&P 500에서 SPY 같은 ETF 보면 저 고점 못 넘었잖아요. 그거 많네 왜 이래? 그지? 정고점 이거 엄청 나쁜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서 보면 고점이 여러 번 쓸었죠. 네. 이거 개마공원이라고거든. 이거 엉킨 거야. 네. 거래가 얽혔다 그래 이런 걸. 근데 이번에 반등 나면서 정고점 못 갔다. 트럼프 악재했잖아 이거 4월 네네. 4월 7일 트럼프 악재를 먹고 올라왔는데 지금 어때요? 짱땜순 맞았네. S&P 위험한데요. 그때 버핏이 다 팔았잖아. S&P 500을 다 팔았다. 자, 버핏이 뭐라고 했어요?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S&P 500을 산다거나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주식시장에서 믿을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돈이 있는 곳엔 야로가 있고 네. 돈이 있는 곳엔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다 파셨어요. 그런데 2007년에 우리가 다 중국 주식에 미쳤을 때 네. 중국 페트로차이나 파셨고요. 한국의 포스코 파셨어요. 그리고 장이 중국 주식이 그동안 지금까지 박살났잖아요. 미국 버핏이 S&P를 팔았다는 거는요. 엄청난 이건 예고의 미래. 그럼 미국 장이 그게 아니더라도 10년 넘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 받아야죠. 주식 안 하던 분들까지 다 몰려가지고 미국 가서 주식을 다 사면은 네. 이렇게 오랫동안 오르면 다 믿어버리잖아요. 주식시장을 믿어버리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의심스럽게 걱정스러울 때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장이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믿어버리고 여기다가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전부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시세에 대한 공부해야 되고 지금 이럴 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미국 테슬라 같은 거 산 사람들은 환율에 손해났죠. 네네. 그 다음에 또 주가에 손해났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여러분이 꿈은 화려해. 꿈만 화려한 거야. 주가는 주가한테 물어야지 꿈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꿈에 대해서 너무 미국 주식에서도 이제 강한 놈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까 봤던 뭐 넷플릭스 같은 거 그런 건 좀 강하더라고. 그지? 근데 탄력은 약하단 말이야.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주도주들 보면은 힘이 다르잖아. 보면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일본 보세요. 힘이 다르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 계속. 자 보면 아까 봤던 현대건설 같은 것도 보면 계속 올라가. 이거 무섭잖아 이거. 오늘 또 마이너스 나오다가 푹 플러스까지 나와버리네. 그죠? 그래서 주도주 일을 철저히 가지고 또 금융주에서도 하나금융 같은 거 보면 이거 무섭잖아요. 증권주만 가는 게 아니야. 독사대가리죠. 코브라잖아요. 주도주의 매매에 대해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주도주를 잡아 발굴과 주도주를 잡는 비밀이 있어요. 개인 투자는 못 삽니다. 이거 무서워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못 사죠. 그런데 에코프로를 공부하면 지금 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주도주를 봐도 그건 너무 올랐어. 그리고 안 올라간 거 사죠. 나중에 보세요. 안 올라간 건 계속 안 올라가요. 저도 옛날에 그런 실수를 했어요. 포스코가 가는데 포스코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동부지철을 샀지. 2등. 아, 네네. 그랬더니 피리리 포스코는 계속 소심이 2008년까지 가. 내 92년에 포스코가 14,000원인가 했어. 네. 오늘 갑자기 그냥 확 뛰어부터 이거 포스코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요새 이번 장에 포스코 주도주는 아니야. 포도주는 또 2차 전지 때문에 엮여가지고 포스코를 보면은 포스코가 공부 자료야. 여기가 버핏이 팔고 간 자리야. 여기 중국에도 팔고 우리도 팔았잖아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최고 주식은 포스코밖에 없어. 그러고 이건 팔고 가셨다니까. 내 주식시장에서 믿을 놈 하나 없어. 내가 늘 주식시장에서 아무도 믿지 마. 여러분 스스로 추세와 실적, 가치를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야지 남의 말 들으면 지금도 남의 말 듣고 다 망했죠. 테슬라도 당신이 분석한 게 아니라 남의 말일 거라고. 그지? 네. 남이 한 말. 근데 대학생들까지도 테슬라 우리는. 근데 테슬라 내가 공매도 줘서 돈 200% 먹은 거 알아요? 그거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200% 먹었잖아. 지난달에 국내. 그때도 테슬라를 내가 공매도 치고 싶은 게 아니라 집사람이 어디서 유튜브를 보고 오더니 테슬라 사야 된다고 막 그래. 작년 12월 달에. 그래? 테슬라 사야 된다고 계좌 만들어야 된대. 그랬어. 알았어. 나 그런데 이제 나는 시세를 연구가니까 공매도를 좋아하진 않아요. 공매도는 다 그 회사가 망해야 100% 먹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네. 근데 좋은 회사가 망해요? 안 맞아. 먹어봐야 20, 30%야. 네네네. 그 공매도에 올라갈 때는 아까 보니까 현대 마린 엔진 1,500원짜리가 지금 4만 원 넘어갔죠? 맞아요. 몇 배 갔어요? 30배 갔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3,000%, 10,000%도 먹는데 내려가는 거는 그 회사 망하면 100% 먹는. 그러니까 공매도는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너 왜 쳤냐? 나는
그래. 그럼 테슬라는 우리 집사람이 말하니까 내가 반대로 쳐본 거야. 반대로. 네네. 그랬더니 200% 수익 났어. 왜냐하면 더블을 샀어. 아, 레버리지. 한 배짜리가 없더라고. 네네네. 그 더블을 샀더니 그게 그렇게 많이 빠져서 안 팔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더니 요새는 더블이 마이너스 났어. 왜 마이너스 났냐? 여러분 잘 들어요. ETF 2배짜리, 3배짜리 사시면 안 돼요. 그거는요. 주가가 전고점 돌파 못했는데도 마이너스야. 그럼 뭐냐? 수수료로 다 녹아나는 거야. 녹아버려. 인버스 함부로 만지지 마. 녹아버린다고. 아셨죠? 2배, 3배짜리 녹아버리니까 그건 내가 주식 투자를 지금 40년대 20년, 아니 15년 이상 공부했을 때 주식 잘 봤거든요. 공부 다 끝났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다 벌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삼성화재, 포스코 같은 우량주만 사주니까 다 벌어. 나는 급등주 먹으려고, 어? 막 급등 나오고 그것도 또 융자 받아갖고 신용 쓰고 막 그래갖고 다 배웠는데도 나는 깡통 난 거야. 그래서 분석했지. 나 스스로 깡통 위에는 반성을 하잖아. 반성의 시간에 봤더니 내버려지더라고. 제시리버 책을 읽었더니 제시리버가 조를 벌었어요. 조를 벌었는데 또 망하고 조를 벌어서 망했잖아요. 근데 제시리버가 나중에 자살까지 했잖아요. 네, 자살.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결국 제시리버가 탐욕, 융자에 너무나 몰빵 융자가 너무나 셌다. 여러분 잘 들어요. 8부 능선에서 나올 줄 알아야 돼요. 8부 능선. 이거 무슨 얘기죠? 융자 받으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적당한 부자로 만족해야 돼요. 먹고 살만하면 돼요. 동네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어. 내가 만든 얘기야. 동네 부자가 되라. 근데 제시리버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었고 나도 한 방에 떼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으니까 깡통 나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처절한 고통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반성을 하고 제시리버를 분석해. 제시리버 책을 내가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욕할 거야. 그 책 말에 자살했잖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살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돈 잘 벌었어요. 결국 내버러질 쓰지 말아야 된다. 그죠? 융자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부자빠는 지금 나이가 77인데도 여기 옹달 책방에 나온 거. 내 옹달 책방 구독자 몇 명 안 될 때부터 나왔어요. 그거 아셔야지 사장님 아시나 모르겠네. 내가 나오는 이유는 그거야. 밥 먹고 살만한데 왜 나왔냐? 주식 투자 잡으면 사람들이 다 깡통 나잖아요. 99% 깡통 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분석하면 내버러지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융자 받지 말라고. 그거 가르쳐 주려고. 융자 전도사야. 사지 말라고. 증권사는 싫어해. 증권사는 융자를 놔야 먹고 사잖아. 그 증권사 수입을 보니까 융자에서 다 나오더라고. 신용에서. 그래서 증권사에서 나를 아는 척도 안 해. 저 왼수지. 그럴 때 이럴 때 꼭 읽어야 되는 책 있죠. 옛날에 내가 소개했던 책 중에서 투자의 내기동. 내 책 아니야.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교수님이 쓴 책인데 투자의 내기동을 꼭 읽어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기 있다. 테슬라도 투자의 내기동에 보면 또 굿드그레이트에 보면 테슬라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다 있다고. 책 속에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 손실을 본 사람들은 융자 받았을 거고 3배짜리 ETF 샀을 거고 그죠? 다 반성해 회개해야 돼. 이게 보니까 주식을 연구해 봤더니 예수 믿는 건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식도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십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식에는 2개 들어있어. 구루주자에 나무 목자 2개 들어있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주식 연구하는 거야.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탐욕을 내려놓는 거. 마음 수련이 먼저야. 그래서 깡통을 5번 놔보니까 마음 수련이 되더라고. 그 마음 수련이 되어오고 나서부터 저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식시장에는 내버러지 막 쓰면서 입은 살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고수야 내가 보면. 근데 뭘 못한 거야? 융자를 못 받아 쓰고 많이 오른 다음에 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에는 그 실천하지 못하면 그런 고수는 고수지. 그런 고수를 나는 조대기 고수라고 그래. 전문가는요 계좌를 공개해야 돼요. 내가 계좌 하나 갖고 왔는데 보여줄까요? 올해 손익이 26억이야. 26억. 예, 근데 이게 작년에 75억, 23년에는 65억이었었어. 65억에서 지금 100억 됐어, 100억. 100억 넘었지. 100억이 넘었다고. 이렇게 전문가가 계좌가 있어야지. 이런 거 한 2개 돼. 그러니까 한 200억 근데 넘은 것 같아. 아, 물론 집도 있고 또 뭐, 거의 250 넘어가겠지. 근데 이 100억짜리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전문가는 계좌를 보여줘야 돼. 안 보여주면 조대기 고수야. 맞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는 입만 사는 고수가 너무 많아. 그 말 들으면 여러분
돈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고수를 찾고 또 그다음에 계좌 보면 어때요? 종목이 하나 에어로 들어있잖아요. 네. 700% 났죠. 네. S&D 두산 우선주. 두산이 좋은데 두산 우선주가 400% 넘었죠. 하나 엔진 들어있죠. 현대 미포 290%. 하나 시스템 더 많죠. 여기 주도주들. 주도주는 현대건설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에게 진짜 피가 되거든.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거 팔으라고 하니까 나한테 싫어하는 사람 많아.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 그 왜냐면 테슬라 팔으라고. 그냥 구독자 중에는 테슬라와 2차 전지 식구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내가 바른 말 하거든. 저 인간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모자도 바꿔 써야 돼. 이럴 때. 그런데 여러분 계좌에 마이너스 나잖아. 그럼 뭘 해야 돼요? 추세를 따라야 돼. 아까 내가 보여줬죠. 추세를 따르셔야 돼요. 뭘 버리고? 네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자꾸 예측하잖아. 반등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계좌는 푸딩딩 하잖아. 지금 계좌에 돈 되면 톡하고 터지는 장인데 노래 있던데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내 사랑. 근데 그걸 바꿔보려면 돈 되면 지금 탁 터지고 있잖아요. 돈 되면 터지는 장이라고. 이런 장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는 이때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다가 일어나서 힘 받다 이런 소리 해야 된다고. 힘 받은 거야. 왜냐면 왜 이런 장이 나오냐. 모두가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고 비하했잖아. 그건 무슨 얘기야? 국장에서 남아있는 개인 투자가 다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잘 됐어요? 요새 내가 다시 바꿨어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빨리 돌아와. 예, 돌아와요. 부산항이 아니라 돌아와요. 국장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더 있어 보라고. 중국에 우리가 좋아했지만 2000년에 중국에 오래 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났잖아요. 지금 미국이 시고가 내고 간다면 가세요. 미국 지수가 시고가를 못 낸다 그러면 얼른 나오셔야죠. S&P 500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